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시댁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겨우 제자리를 찾은 30대 후반의 평범한 여성입니다. 표리부동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겉은 훌륭해 보이나 속은 그렇지 못한 속물적인 것을 일컫는 말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말은 제 전남편과 시모에게 딱 맞는 말이라 생각이 드네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사연은 그런 앞과 뒤가 다른 두 사람과 인연을 끊게 된 이야기입니다. 만나지 말았어야 할 저희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것은 제가 30대 초반인 어느 날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었고 남편은 아동복지센터의 사회복지로 일하고 있었어요. 저와 남편은 소개팅으로 만나게 됐는데 제가 소개팅 전 상대방에게 원한 건 두 가지뿐이었어요. 술, 담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요즘에 술 안 하는 사람은 없을 텐데 제 지인은 그런 사람 있다며 소개를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처음 남편을 보았을 때는 착하고 순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과의 만남을 이어갔죠. 그렇게 순순히 결혼으로 이어질 줄 알았던 저희 만남에 순간 브레이크가 걸린 일이 생겼어요. 바로 종교 때문이었죠. 저는 무교였고 저희 부모님도 종교가 없었어요. 조부모님은 불교였지만 다 돌아가시고 없었고요. 그래도 제사는 꼬박꼬박 지내는 집이었는데 남편 집은 달랐어요. 교회를 다니시더라고요. 특히 시모 될 사람은 독실한 신자셔서 주말뿐만 아니라 새벽이나 밤에도 다닐 정도로 교회와 그 커뮤니티를 사랑하는 아주 신실한 분이셨어요. 게다가 남편은 모태신앙으로 일하고 있는 곳도 기독교 재단인 곳이었거든요. 솔직히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었어요. 이혼 사유 중에 생각보다 많은 게 종교적인 문제인데 괜찮을까 싶었어요.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해봤더니 생각 외로 긍정적인 답변이 금방 나오더라고요. 괜찮지 않니? 사이비 종교 이런 것만 아니면 솔직히 제사 지낼 것도 없고 교회 사람들끼리 나눔도 많이 하고 그런 것 같던데 네가 괜찮으면 엄마도 반대는 안 할 거야. 사람이 중요한 거지 종교보다야. 어떤 종교를 가지든 그 사람이 괜찮고 좋으면 돼. 그 말에 저도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게 청혼을 했던 남편에게 말했어요. 몇 번 다녀보다가 나랑 안 맞으면 나도 더 이상 안 나갈 거야. 그래도 괜찮아? 괜찮지. 고마워 자기야. 우리 엄마는 당신이랑 결혼한다고 하니까 엄청 좋아하셔. 그 이야기를 듣고 뭉클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결혼 직후부터 시모 시부와 함께 교회에 다니게 되었어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고 사람들도 좋았어요. 딱 한 가지 불편한 건 몸이 불편한 시부를 모시는 일이었는데 그건 남편이 많이 도와줘서 걱정 없었어요. 시부는 뇌졸중으로 몸이 많이 안 좋은 분이셨어요. 말도 정신도 어눌하고 몸은 더 운신하기 힘들었죠. 보통 병원에 보내는데 시댁에서는 직접 케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참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하는지 시모와 남편의 가족 사랑에 대해 항상 칭찬해주고 시부를 위해 기도도 해주고 했어요. 저는 그런 시모와 남편 옆에 붙어있는 것뿐이었는데 시모는 항상 며느리라며 인사도 시키고 여기저기 안면도 트게 만들어줬어요. 솔직히 귀찮다고 느껴지기는 했지만 가정의 평화와 사람 만난다는 생각으로 계속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화기애애한 가족이던 저와 남편은 결혼 1년 차에 아이를 낳았고 저는 점점 더 행복해졌어요. 완벽한 가족이고 평화로움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사실은 위장된 거였다는 걸 깨닫게 된 일이 있었죠. 결혼 2년 차, 아이가 1살이 됐을 무렵에 처음으로 크게 부딪힌 일이 생겼어요. 그건 정말 신혼 초에 일어난 일이었죠. 남편이 하루는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부르더군요. 여보, 앉아봐. 할 이야기가 있어. 무슨 이야기? 전 아무 생각 없이 거실 소파에 앉으며 남편에게 물었어요. 우리 전셋집 내놓고 우리 본가랑 합가하는 건 어때? 합가? 싫어. 아직 신혼인데 무슨 합가야? 제 입에서는 대뜸 거절의 말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생각조차 없던 일이었으니까요. 남편이 제게 이야기를 꺼내온 건 지금 살고 있는 신혼집이 제가 결혼 전부터 살고 있던 제 명의의 전셋집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으니 제 양해를 구하려던 거였죠. 집이 마음에 안 들어? 그건 아니야.
엄마가 합가를 원하시는 것 같아서. 솔직히 우리도 전셋집에서 계속 살 수는 없잖아. 이 집 전세금으로 본가 리모델링 싹 해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 어머님이 합가를 원하신다고? 나한테는 별말 없으셨는데? 그런 낌새조차 없으셨다고. 합가 이야기 엄마가 먼저 꺼내면 너무 원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내가 말하는 거야. 솔직히 엄마 혼자 아버지 모시는 것도 힘들고 그 집도 평수는 좋은데 옛날 집이다 보니 아버지 수발 들 때 불편한 것도 있고 생각해보지 않을래? 저는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시부 때문이라면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신혼은 즐기게 해줄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남편도 결혼 전에는 따로 자취하며 살았기에 시부를 모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나 보다 싶었는데 갑작스레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당황할 수밖에요. 이런 이야기하는 게 좀 냉정해 보일 수도 있는데 나는 싫어. 수발을 드는 게 싫다기보다는 합가 자체가 싫은 거야. 이 집이랑 시댁도 가깝고 굳이 합가 안 해도 아버님 모실 수 있는 방법도 많은데. 그리고 당신 항상 퇴근이 늦잖아. 그러면 시댁에 있는 동안 일은 나 혼자 해야 한다는 뜻이고. 안 돼. 난 못해. 자신도 없고 싫어. 여보, 생각 좀 해보고 말해줘. 싫다고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게 아닌 거 알잖아. 엄마도 고생 많이 하셨고 나도 최대한 도와줄 거야. 당신한테만 다 맡기진 않아. 그리고 엄마가 애도 받을 수 있고 얼마나 좋아? 그래도 싫어. 애는 내가 더 잘 봐. 그리고 최소한 이야기 꺼내기 전에 내 생각이 어떤지 물어봤었어야지. 갑자기 합가하자 라고 하면 누가 좋아해? 여튼 난 싫어. 아버님 수발 드는 거 힘들면 내가 도와드릴 수는 있어. 하지만 합가는 아니야. 애 데리고 합가. 당신이랑 나 좋아서 결혼했는데도 신혼 초에는 이것저것 많이 부딪혔거든? 그거 생각하면 어머님이랑 나 부딪히지 않을 이유가 없어. 당신이야말로 잘 생각해. 그래도 우리 부모님 일인데 당신 너무 냉정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당신은 그럼 너무한 거 아니고? 그 돈 엄연히 따지면 내 돈이야. 그런데 그 전세금으로 뭐 하자 다 정해놓고 이런 식으로 통보하면 내가 얼씨구나 좋다 하면서 당신 말 따를 거라고 생각했어? 제일 큰 문제가 그거야. 지금 내 전세금을 시댁에 다 쓰자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 차라리 이 돈으로 새 집을 사자고 했으면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지만 뭐? 합가? 그러면 그 전세금 쓸 생각하지 말고 당신이 당신 돈으로 집 고쳐. 완강한 제 거부에 남편은 난색을 표하더군요. 그러더니 알겠다며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하더군요. 저는 생각하고 말고 계속 거부할 생각이었는데 남편은 그게 아니었나 보더군요. 다음날 새벽 저는 육아로 지쳐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어요. 일은 가지 않아도 몸이 힘들었거든요. 한밤중에 뒤척이는 애 때문에 힘들었는데 잠도 오지 않아 침대에 누워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전화기를 몰래 들고는 거실과 이어진 화장실에 들어가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더라고요. 상대방은 시모였습니다. 그리고 소곤거리는 남편의 통화를 듣는 순간 저는 이게 쉽게 끝날 일이 아니란 걸 알았어요. 엄마, 그 사람 지금 자. 내가 이야기해봤는데 씨알도 안 먹혀. 그래서 내가 좀만 더 시간 두자고 했잖아. 갑자기 아버지 모시라고 그러면 좋아할 여자가 어디 있어? 결혼 전에 그런 이야기 하나도 안 했는데. 그러는 엄마야말로 보육교사라고 했더니 아버지 수발 맡길 거라면 좋다고 했잖아. 두 사람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문제가 많은 모자지간이었더군요. 그리고 합가를 하자는 이유도 명확했고요. 시모는 결혼 전부터 제게 시부 수발을 들게 할 생각이었더라고요. 보육교사라 돌보는 건 잘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애면 봐줄 수 있죠. 제가 요양보호사도 간호사도 아닌데 어떻게 뇌졸중에 걸린 아버지를 전문적으로 케어해요? 그냥 공짜 노동력 부리려고 하는 거, 그게 목적인 거죠. 골이 띵하더라고요. 화장실 문을 열어놨는지 선명히 들리는 소리에 저는 한바탕 하려다 멈췄어요. 제 것을 시댁 것처럼 말하는 걸 보니 제게 그 돈이 없으면 두 번 다시 저한테 그딴 소리 안 하겠지 싶어서 친정에 전화해서 나중에 남편에게 연락이 오면 우리 집에 빚이 많은 것처럼 말해주라고 말이에요. 그 다음날 저는 여전히 합가 어떠냐고 묻는 남편을 앉혀두고 그렇게 말했어요. 나도 할 말 있어. 근데 당신 모르지? 우리 친정에 빚이 좀 있거든? 내가 이 집 전세금 받고 나서 집에 일이 터져서 친정에서는 빚내서 그거 틀어막았어. 지금도 빚은 갚고 있는데 한참 남았고. 그래서
이 집 내놓고 나면 난 그 빚부터 갚아야 돼. 그리고 그거 갚고 나면 리모델링 할 돈도 안 남을 건데 괜찮겠어?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남편 반응을 보기로 했어요. 처가댁 빚이 얼만데? 1억 5천. 사실 그 돈은 제가 번 돈이 반, 엄마가 준 돈이 반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저희 엄마에게 바로 전화부터 하더군요. 장모님, 실례되는 질문이긴 한데 혹시 처가에 빚이 있나요? 아유, 이서방, 미안하네. 얘 전세금 주고 나서 그런 일이 터졌지 뭔가. 빚이 한 1억 5천 정도 남아있는데. 결국 남편은 전화를 끊고 나더니 침울한 얼굴로 그러더군요. 그럼 집 내놓는 건 없는 일로 하자. 어차피 내놔봐야 긁어부스럼이네. 끝까지 합가 우길 줄 알았더니 남편은 금세 백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했어요. 시부의 수발 때문이었다면 이렇게 포기하지는 않았을 텐데 전세금을 친정 빚에 다 갚고 나면 우리가 시댁에 들어가는 게 더 쉬워지고 그러면 시모가 더 좋아할 수도 있는데 왜 싫어하나 싶었는데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남편 앞으로 카드 명세서며 뭐며 다 날아오는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썼더군요. 당신 이게 다 뭐야?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썼어? 그거 사실은 결혼 준비하면서 돈을 좀 많이 써서. 결혼한 지 벌써 3년이야. 게다가 당신 월급으로 갚는 것도 빠듯할 정도잖아. 이거 어떻게 갚으려고 이렇게 막 쓴 거야? 이번에 합가 잘 되면 당신 전세금 좀 빌려서 갚으려고 했지. 뭐? 그걸로 당신 빚을 내가 왜 갚아? 이건 지금 어쩔 건데? 갚아줄 생각도 없으면서 잔소리는 왜 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대신 당분간 생활비 못 내. 제 재산을 자기 것처럼 여기는 남편 때문에 거짓말을 했지만 그 거짓말 때문에 남편이 자기 빚을 이렇게 오픈하게 될 줄은 저도 상상 못했어요. 저는 너무나 당황하며 남편을 재촉했습니다. 어머님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그러자. 우리끼리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나 지금 육아휴직 중이라서 돈 한 푼 안 버는데 당신까지 이렇게 빚을 지면 어떡하란 말이야. 전세금이랑 합가 이야기만 잘 끝났어도 내가 이걸 이런 식으로 오픈할 일은 없었을 거야. 그런데 당신이 그 전세금이 친정 거라고 말한 적도 없잖아. 난 당연히 그 전세금으로 다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지. 당신 나한테 돈 맡겨놨어? 내가 너한테 돈 빌렸냐고. 우리 집이 네 현금 창고야? 부부 재산은 공동의 재산이야. 어차피 내가 빚 있으면 당신도 힘들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라도 갚아야 되지. 그게 맞는 거 아니야? 무슨 헛소리야. 당신 혼자 진 빚을 내가 왜 갚아? 그럼 그 돈은 어디다 쓴 건데? 남편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우리들의 언쟁은 남편의 자리 회피로 끝이 났고 저는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님한테 연락해서 어떻게든 도와달라고 해. 이 문제는 우리끼리 해결 불가능한 문제야. 지금 있는 돈도 없는데 나까지 빚을 내면 우리 둘 다 파산이야. 알겠어? 결국 남편이 시모에게 도움을 청했는지 그 다음날 저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넌 도대체 집안 살림을 어떻게 하길래 네 남편이 그렇게 빚을 지는 것도 모르니? 그 이야기에 정말 당황했습니다. 왜 저를 탓하시는지? 돈을 빌린 건 본인 아들인데 말이죠. 어머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고 생활비도 그 사람은 저한테 한 달에 50만 원밖에 안 줬어요. 나머지는 본인이 알아서 쓰고 있었다고요. 한 달에 꼴랑 50만 원 받는 걸로 무슨 살림을 어떻게 살라고요? 그럼 저 혼자 벌어서 세 식구 살림하란 말이에요? 얘는 또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 어쨌든 이번 일은 내가 해주기로 했다. 앞으로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살아. 살림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알아듣겠어? 저한테 말고 남편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그런 말을 들을 이유가 없어 보이네요. 집안일에 도움 줄 거 아니면 방해나 되지 말라고요. 결국 시모와 저도 다투게 되었고 시모는 더 이상 말해봐야 자기 아들 얼굴에 침 뱉는 일밖에 안 되니 뚝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그 뒤로 남편이 제게 왜 어머니와 다퉜냐며 화를 냈지만 저는 제가 화를 낸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해줬죠. 당신이 잘했으면 어머님이랑 나랑 싸울 일도 없어. 애초에 당신이랑 싸울 일도 없었겠지.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나 절대로 당신 가만히 안 둬. 알았어? 한 번만 용서해주고 넘어가는 거야. 두 번은 안 돼. 알아들었어?
다시 사고 치면 그때는 당신이고 뭐고 안 볼 사람 되는 거라고. 용서를 한다고 말은 했지만 저는 수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많은 돈을 썼다면 쓴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집에는 전혀 그런 흔적이 없었거든요. 코인이나 주식을 했다면 핸드폰을 끼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었고요. 그렇지만 이미 남편의 빚은 시모 덕분에 사라졌고 남편은 그 뒤로 얌전했기 때문에 조금씩 마음을 놓았어요. 그때 더 파고들었어야 했는데 그 의심의 불을 지핀 일은 불과 몇 달 만에 일어났습니다. 저희 아파트 아랫집에 조리원 동기가 살았거든요. 애들 생일이 똑같고 같은 아파트라 친하게 지내곤 했는데 그 동기가 저한테 동영상과 사진을 보냈더라고요. 자주 애들 사진 공유하니까 애들 사진인가 보다 싶어 들어갔는데 저는 사진을 보고 너무 놀라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영상에는 남편과 한 여성이 저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손을 잡고 포옹을 하며 다정하게 붙어있는 장면이 그대로 녹화되어 있었어요. 저는 부랴부랴 조리원 동기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거 어디서 난 거야? 언니, 봤어요? 그거 형부 맞죠? 세상에, 어쩐지. 나 요즘에 배달시킨 게 계속 없어져서 아파트에 관리사무소 가서 CCTV 확인 좀 해달라고 했거든요. 계속 물건이 없어진다고요. 좀도둑이 제 박스를 가져가는 게 보이긴 하는데 지하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하 주차장 CCTV까지 봤죠? 근데 그 도둑놈이 사람 인기척에 놀라 흠칫하며 후다닥 지나가는데 옆에서 형부랑 그 여자랑 둘이 있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언니한테 영상 보낸 거예요. 그 여자 누군지 모르겠어요? 전혀 짐작도 안 되는 여자였어요. 남편이 밖에서 여자를 만난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지금 당장 남편에게 전화할까 하는데 그때 제가 자주 보던 고민상담 코너에서 불륜은 증거 싸움이라는 말이 언뜻 떠오르더군요. 저는 이 쥐새끼 같은 남편과 상간녀가 증거를 다 불태우기 전에 몰래 증거부터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의 뒤도 같이 캤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잖아요. 작정하고 증거를 모으는데 상간녀도 참 양파 같은 여자더군요. 게다가 더 열받는 건 남편이 그때 빚진 거 있잖아요. 그 돈을 전부 그 여자한테 다 털어넣었다는 사실이에요. 와이프는 집에서 애 보느랴 돈 아끼랴 개고생하며 사는데 상간녀에게 이것저것 선물 다 해주고 결국에는 빚까지 진 호구 같은 놈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일단 시모에게 먼저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시모가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자식이 불륜을 저지른다고 하면 남편을 혼내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반응은 제 예상과 180도 달랐어요. 네가 잘못한 거 아니니? 내 아들하고 닮은 사람일 수도 있지 않니? 어머님, 닮은 사람이라도 옷이나 소지품은 다 다르잖아요. 지금 남편 입은 옷이며 소지품은 다 저희 집에 있는 물건이에요. 그렇다면 이미 결론이 난 것 같은데 넌 도대체 이 일을 왜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니? 네? 정말로 뜬금없는 시모의 말에 저야말로 어리둥절해져서 되물었어요. 네가 남편 뒤나 캐고 다니면서 남편 불륜이나 지어서 말하는 거 보니 네가 의부증인가 보다. 이게 우리 아들이라는 건 맞다고 치자 네 말대로. 그런데 너 없는 이야기 지어내고 그러면 못 써. 그 여자랑 그냥 아는 사이일 수도 있지 않니? 어머님, 숙박업소에서 함께 나온 거 보면 확실하잖아요. 난 그런 거 모르겠고 헤어질 거 아니면 그냥 덮고 살아라. 집이며 주변 시끄럽게 하지 말고. 저는 그간 쌓은 시모에 대한 신뢰가 와르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시모에게 남편의 불륜에 대해 먼저 말한 것은 시모가 남편을 따끔하게 일러주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어요. 그리 독실하고 신실한 시모이니 자기 아들의 불륜을 알면 아들에게 저 대신 인간의 도리를 따져 제정신을 차리도록 만들어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반응이라니. 저는 배신감에 치를 떨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를 바득바득 앓며 모아놓은 증거를 보며 저는 그날 저녁 남편에게 제가 모은 증거를 들이밀며 따졌습니다. 이거 설명해봐. 제가 던진 사진에 남편 놈이 저를 빤히 쳐다보더군요. 또 내 뒷조사했냐? 뒷조사했으면 왜? 잘못됐어? 열받으면 너도 내 뒷조사해. 나는 아무것도 걸릴 거 없으니까. 나처럼 네가 떳떳하면 문제 없잖아. 그런데 지금 이게 뭐야? 네가 바람 피운 증거가 떡하니 있는데? 아, 진짜 너 최악이다.
어떻게 남의 사생활을 이런 식으로. 불륜이 사생활이야? 말 같은 소리를 해. 어디서 개 짖는 소리 그만하고. 그리고 너 알고는 있어? 그 여자 가정까지 있는 유부녀야. 알고 만나는 거니? 알고 있어. 뭐? 안다고. 그 사람도 곧 이혼하고 나랑 결혼하기로 했어. 결혼? 미쳤어? 당신 유부남이야. 그게 뭐, 솔직히 당신이랑 결혼 잘못한 것 같아. 그 여자를 먼저 만났다면 당신이랑 결혼 안 했을 거라고. 당신 직업이 엄마 마음에 들어서 결혼한 거야. 그걸 말이라고. 정신이 나갔네. 제정신이 아니야. 제정신이었으면 결혼해서 네 새끼 낳아준 마누라한테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지. 당신이 알았으니 차라리 잘 됐어. 우리 이혼하자. 뭐가 이렇게 당당한가 싶었어요. 가진 거 쥐뿔도 없는 놈이 저만큼 당당하니 뭔가 큰 걸 감추고 있나 싶을 정도였죠. 남편과 싸우고 난 뒤 저는 시모와 함께 가던 교회에 안 갔어요. 갈 기분도 아니었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시모와 마주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날 시모에게 전화가 왔더군요. 너 오늘 왜 안 왔니? 너 이거 신뢰의 문제야. 오늘은 아파서 못 나온다고 했으니 다음은 꼭 나와. 아들이 바람을 펴서 집안이 난리가 났는데도 교회에 운운하는 시모를 보니 완전 눈이 확 돌아버리더라고요. 안 나가요. 제가 거길 왜 나가요? 이제 그 사람이랑 이혼할 판인데. 뭐? 너희 이혼한다고? 네, 그 사람이 이혼하자입니다. 그것도 가정이 있는 여자랑 결혼하겠다고요. 제 말에 살짝 충격 먹은 건지 시모가 순간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이제 좀 속 시원하세요? 저를 의부증으로 몰아가면서 아들을 두둔하시더니 하필이면 가정이 있는 여자랑 바람을 핀다니 어떠세요? 저는 기분이 아주 더럽던데. 덮고 살고 할 것도 없었네요. 빌며 사과라도 하고 다시는 안 만나겠다고 해도 용서해줄까 말까인 상황에 유부녀를. 그만해라. 어차피 너희 사이 망가진 거 고칠 수 없어 보이니 이혼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그리고 너 이혼할 거면 곱게 해. 어디 가서 소문나도록 하지 말고. 처신 똑바로 하라는 소리야. 알아들어? 세상에, 제가 들은 게 맞나 싶었어요. 아들 두둔하는 거야 그렇다 좀 치지만 저한테 처신을 똑바로 하라니. 제 자식한테는 쓴소리 하나 하기 싫고 며느리한테는 쓴소리며 못할 소리며 가리지 않고 하는 시모를 보니 저도 이성의 끈이 뚝 끊어졌어요. 이혼하는 마당에 그걸 어떻게 신경 써요? 그렇게 조용히 저희 이혼시키고 싶으시면 어머님이 알아서 하세요.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고. 시모 때문에 열받아서 씩씩거리는데 상간녀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잠깐 나오세요. 서로 할 말 많잖아요. 내가 너 오란다면 오고 가란다면 가는 사람이야? 나 당신 같은 여자랑 상종도 하기 싫으니까 2번 다시 연락하지 마. 저도 앞으로 연락 안 할 거예요. 한 가지만 말하려고 했는데 그럼 전화로 하죠. 집에 있는 거 다 놔두고 몸만 나가세요. 지저분하게 굴면서 이혼 안 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요. 뒤처리하는 저도 생각해줘야죠. 정신 나간 년이 여기 또 있네. 이보세요 상간년아. 뒤처리는 네가 다 해야 할 것이고 대신에 이혼은 무조건 내가 해준다. 그리고 여기 있는 내 물건 딱 다 들고 갈 거야. 네가 사귀는 그 나쁜 불륜남한테 무슨 소리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쓰레기 새끼 데리고 살아봐야 쓰레기라는 거 언젠가는 깨닫기 바란다. 한 번만 더 전화해서 이딴 도발하면 너네 회사로 가서 한바탕 뒤집어 줄 거야. 쓰레기라도 뺏기니까 속 쓰려서 발악하나 본데 나는 그 사람하고 헤어질 생각 없어요. 우리는 사랑으로 맺어져 있고 당신 같은 사람은 그냥 거쳐가는 사람일 뿐이라고. 어디서 버림받은 주제에 큰 소리야? 버림받았으니까 큰 소리 치지. 마음 같아서는 온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두 연놈들이 무슨 짓 했는지 다 까발리고 싶다만 내가 나중을 위해서 참는 거야. 두고 너네들한테 복수하려면 지금 법에 문제되는 일 만들어서 처벌받으면 곤란하지. 벌벌 떨면서 살아. 내가 위자료 소장 어디로 던질지 모르니까. 남편과 시모 상간녀까지 재수없는 것들과 드자비질하는데 지치는 건 저더군요. 그래서 한 번에 싹 다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로 저는 남편과 이혼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집주인에게 전화를 했어요. 재계약 안 하겠다고요. 때마침 전세 재계약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부동산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남편에게는 이야기도 안 했어요. 어차피